가끔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며칠 지나지 않아 통장은 다시 텅장이 되고 또다시 다음 월급을 기다리는 삶.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말이에요. 반면 그보다 훨씬 적게 벌면서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같은 시대, 같은 도시, 같은 직장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쫓기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득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바로 보입니다. 10년 된 경차를 타지만 매년 여행을 다니는 동료가 있는 반면 새 외제차를 몰면서 점심값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두 사람의 소득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돈에 대한 사고방식, 즉 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부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결과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학력도, 부모의 재산도, 첫 직장의 연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행동 패턴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소득이 높아야 안정되고 안정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도는 더 이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불안한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소득이 늘면 스트레스도 함께 커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연봉 8천만 원을 받지만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는 부자들을 보면 운이 좋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성공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믿고 돈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약뿐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늘 싼 물건을 사고 자주 바꾸며 결국 돈을 더 낭비하게 되죠. 승진 기회가 와도 난 아직 부족해 라며 물러섭니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했고 10년이 지나도 소득과 자산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반면 박 씨도 같은 연봉이지만 돈을 기회의 도구로 봅니다. 부자를 질투하지 않고 그들은 뭘 다르게 했을까를 배우려 합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립니다. 10년 후 그의 자산은 복리의 힘으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머릿속에 돈 프로그램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도구로 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믿죠.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선택지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거나 죄책감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불안과 죄책감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돈을 원하면 탐욕스럽다. 부자는 남의 몫을 뺏은 사랑이라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무의식 속에서 돈을 거부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말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돈이 나무에서 열리냐,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이런 표현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무의식적 명령어가 됩니다. 내는 돈은 희소하고 얻기 어렵다고 학습하죠. 반대로 지금은 그쪽에 돈을 쓰지 않기로 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이건 선택의 언어입니다. 무력감 대신 통제감을 주고 뇌는 이를 주체적인 결정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부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을 선택 가능한 문제로 해석합니다. 이 작은 인식의 차이가 경제적 자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심리학에는 현재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미래의 보상보다 크게 느끼는 경향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 현재 편향이 강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 즉흥적인 지출이 대표적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서 잠시 만족하지만 그 대가는 빚과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우선합니다. 오늘의 소비를 줄여 내일의 자유를 사죠. 그들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선택이라 여깁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실패를 다르게 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실패를 과정의 일부, 즉 인생의 수업료로 봅니다.
투자에서 손해를 보면 배웠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시스템을 점검할 기회로 삼습니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으님을 알기 때문이죠. 이 관점 덕분에 그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실패는 두려움이 아니라 데이터가 됩니다. 부의 사고방식은 소비 습관에서도 드러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얼마나 비싸를 묻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이건 어떤 가치를 만들까를 묻죠. 예를 들어 마케팅 강의를 보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로 내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답이 예스라면 그건 지출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부자는 자신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소유자로 인식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대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직장인이라도 이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시장 가치를 높이는 일,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일이 그 예죠. 돈 문제는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경계 설정,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서비스나 능력의 가격을 스스로 깎습니다. 그들은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부유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시간, 능력, 재능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존중의 표시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은 전염됩니다. 주변에 항상 돈 이야기로 불평하고 시스템이 서민을 속인다, 투자는 도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영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거울 뉴런을 통해 모방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고방식을 기르려면 환경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책을 읽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다른 관점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가능성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수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왜 부를 쌓고 싶은지, 그 부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있죠. 그 목적이 분명할수록 희생과 헌신이 쉬워집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자유를 설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10억을 준다 해도 그걸 사용할 수도 나눌 수도 의미 있게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결국 모든 차이는 희소성의 사고방식과 풍요의 사고방식 사이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한정된 자원이 있고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나는 잃는다. 하지만 풍요로운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는 창조된다. 누군가의 성공이 내 몫을 줄이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가 인생의 궤적을 바꿉니다. 결핍에서 출발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풍요에서 출발한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처럼 커집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인 신념과 문화적 메시지가 뇌의 배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 그건 재배선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그 방향으로 연결을 다시 만듭니다. 부유한 사고방식이란 결국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모든 부자는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망설이고 불안해하면서도 단 한 가지를 결심했죠. 나는 돈에 대한 내 생각을 점검해볼 가치가 있다. 급여는 현재의 생활을 결정하지만 사고방식은 당신의 경제적 미래 전체를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통장 잔고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머릿속의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일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돈을 두려워하나 아니면 다룰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답을 찾는 순간부터 당신의 부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